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애들레이드 대 웨스턴 시드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개막전 승리 이후 연패 수렁에 빠지며 초반 리그 흐름에서 완전히 밀렸다. 득점력 부재와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동시에 드러났고 공격 전개에서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특히 미드필드와 공격진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확보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이 단절되고 측면 돌파 루트도 살아나지 못했다. 쿠퍼스 스타디움이라는 홈 이점이 있음에도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상태다. 오프 시즌 핵심 자원의 이탈로 전술적 유연성이 줄었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지원 부족이 워낙 심각해 공격 템포가 느려졌다. 또한 최근 3경기에서 5실점을 허용하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떨어졌다. 플랜 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트랜지션 공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감독이 추구하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 플레이가 실제 경기에서는 전혀 재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팀 내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지며 공격 템포가 끊기고 마무리 과정의 완성도가 부족하다. 홈 팬들 앞에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지만 현재 흐름상 쉽지 않다. 쿠퍼스 스타디움의 후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체력 저하 구간이 명확하다. 그래도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는 시도는 계속할 것이다. 웨스턴 시드니는 시즌 초반 3경기 무승으로 팀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심각하고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볼 대응력이 떨어진다. 여름 대대적 리빌딩 이후 전술적 완성도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 미드필드 중앙의 밸런스 붕괴로 수비 라인 앞에서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역습 상황에서도 침투 타이밍이 어긋나며 찬스 창출이 쉽지 않다. 특히 윙어들의 연계 패스 실수가 많아 측면 전개가 무너지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삼성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 롱패스 한 방에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골키퍼 라인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 후반 체력 유지력은 리그 평균 이상으로 후반 15분 이후 득점 가능성이 높은 팀 중 하나다. 리빌딩 과정에서 새로 합류한 자원들이 서서히 조직에 녹아드는 점은 긍정적이다. 감독의 경기 중 전술 전환 능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점유율을 낮추더라도 역습 효율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철저히 수비 중심으로 출발하며 카운터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변화를 통한 첫 승 도전이 이뤄질 경기다. 양팀 모두 초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WSW가 조금 앞서 있다.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공격 연결 구간의 단절이 여전하다. 반면 원더러스는 수비 밸런스를 조정하며 실점을 줄이고 효율적인 역습을 노릴 것이다. 체력전 구간으로 갈수록 애들레이드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부 역습 완성도에서 앞선 WSW가 근소한 차이로 웃을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퍼스 글로리 대 센트럴 코스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퍼스 글로리는 개막 후 3경기에서 단 1무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리빌딩 이후 조직력 부재가 심각하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 경기 내내 불안정하다. 수비 라인은 3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하며 라인 간 압박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능력이 떨어져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것이 큰 문제다. 공격 전개에서는 볼 소유 시간은 길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마무리 과정의 완성도도 떨어진다. 세컨드볼 반응이 느려 두 번째 공격 기회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 측면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규칙하여 공격 템포가 불안정하다. 또한 홈 HBF 파크에서조차 초반 실점 후 추격에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약해 상대 빌드업을 쉽게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 확률이 높다. 신입 선수들의 호흡이 아직 완전히 맞지 않아 팀 전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 공격 전개가 상대에게 쉽게 읽히는 점도 치명적이다. 홈에서 반등이 절실하지만 경기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승리 가능성은 낮다. 마리너스는 개막전 승리 후 1무 1패로 주춤했지만 전력 자체는 여전히 상위권 수준이다. 핵심 선수들의 이탈 여파로 초반 불안정했으나 새로운 자원들이 점차 팀 전술에 녹아들며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있다. 미드필드에서의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전방으로의 침투 타이밍이 정교해 역습 효율이 높다. 특히 윙백들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박스 안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볼을 확보하고 공간을 넓혀가는 전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중앙 수비 라인도 점차 안정되며 라인 간격 유지가 개선됐다. 플랜 B로 4-3-3 전환 시에도 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점이 강점이다. 공격수들의 득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이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이다. 수비 전환 속도가 빨라 실점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원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한다.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단순하지 않고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전술적 자신감을 되찾을 좋은 기회다. 퍼스 글로리는 여전히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세컨드볼 대응이 취약하다. 반면 마리너스는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확실한 조직적 형태를 보여준다. 홈 이점이 있는 퍼스라도 현재 경기력으로는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공간 활용 능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마리너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접전이 예상되지만 후반부 집중력 싸움에서 마리너스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